자, 이제 9번째 표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적 타당도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표집입니다. 표집. 표집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체 모든 사람들 모집단을 조사하기 힘들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서 표본을 추출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만 조사하려고 하는 것들을 표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집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확률 표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뽑힐 확률이 있다. 비확률 표집은 뽑힐 확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표집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확률 표집에도 4가지, 비확률 표집에도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률 표집 4가지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비확률 표집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확률 표집은 단층 계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층 계집, 단순 무작위, 개통적, 층화, 집약 표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이에요. 단순 무작위, 단순하게 무작위로 뽑겠대요. 그냥 뽑는데 그냥 번호표 보고 뽑든지 로또처럼 번호 뽑든지 제비를 뽑든지 하는 것들이 단순 무작위 표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표집이 하나죠. 뽑힐 확률이 있죠. 저는 이게 제비뽑기에서 뽑힌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확률은 뭐 10만 분의 1이라든지 뭐 100만 분의 1이라든지 있긴 하다라는 거죠. 비확률 표집은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확률 표집에서 가장 그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단순 무작위 표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집단들에게 정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모집단들의 정보를 알고 번호표 하나씩 다 줘야 되니까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번호를 가지고 뽑는 이런 표집이 단순 무작위 표집인데, 단순 무작위 표집의 단점은 사람 수가 많으면 이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1,000명 뽑겠대요. 그럼 번호표 1,000번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확률 표집의 단순 무작위 표집의 가장 큰 장점은 뽑힐 확률이 동등하다라는 거죠. n분의 1이니까 동등한 것이 단순 무작위 표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계통적 표집이에요. 계통적 표집, 체계적 표집, 계층적 표집, 이게 다른 이름들로 불리는 겁니다. 계통적 표집, 체계적 표집, 계층적 표집.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들을 동의어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통적 표집이래요. 자, 계통적 표집. 제가 이게 계통적 표집이 정말 제일 싫었어요. 제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데 우리 수학 선생님이 맨날 사용했던 방법이 계통적 표집입니다. 막 설명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수학을 막 했는데 야, 저 소리가 뭔 소리일까? 까만 건 글씨 숫자고 하얀 건 글씨인 건 알겠는데 종이인 건 알겠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제발 날 안 불렀으면 좋겠다. 맨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맨날 뭐냐면 이거 문제 풀어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야, 오늘이 1월 14일이네. 그러면 4번, 14번, 24번, 34번, 44번, 54번 나와서 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통적 표집이다. 체계적 또는 계층적 표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뭐냐? 자, 모집단에 이제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매 K번째 번호에 맞춰서 유사점을 찾아서 번호를 찾는 방법이 이 계통적 표집인데, 처음에 매 K번 있죠. K번. 우리가 방금 14번, 이게 4번짜리 뽑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단순 무작위 표집으로 뽑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 K번은 무작위 표집으로 뽑고 그 무작위 표집에서 뽑힌 매 K번의 번호를 가지고 그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이 계통적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계통적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일정한 순서에 따라 4번, 14번, 24번 이렇게 순서에 따라 불리게 되는 것이 이 계통적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 무작위 표집과 비교한다고 하면 훨씬 더 신속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왜 그러면 1,000번 안 뽑아도 되니까. 한 번만 뽑으면
1000번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이 계통적 표집이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칭화입니다. 이놈의 칭화가 중요합니다. 칭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칭화에 대한 내용이 무조건 나와요. 칭화랑 우리가 비확률 표집에 할당 표집이 있어요. 칭화랑 할당 표집이 있는데 이 할당 표집이 칭화 표집하고 똑같은 방법이 똑같아요. 단 하나가 무작위 표집이냐 또는 자기 표집이냐라는 것만 차이가 나는데 자기 표집은 할당, 그다음에 무작위 표집은 칭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다른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자, 모집단을 동질적인 층으로 나누고 자, 모집단 이렇게 있어요. 자, 모 대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너무 하려고 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자 하는데 여기는 1000명이 있고 여긴 2000명, 여긴 3000명, 여긴 4000명이 있어요. 총 10,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을 조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모집단이죠. 이게 모집단이잖아요. 모집단을 동질적인 층, 이게 똑같은 층이죠. 여기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층으로 나누고 그 나누는 층을 무작위로 이 1000명에서 예를 들어 100명, 여긴 200명, 여긴 300명, 여긴 400명에서 10분의 1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이 칭화 표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들의 10%든 뭐 20%를 정해서 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 1000명이죠. 1학년에 1000명에서 100명을 뽑는데 이 100명 어떻게 뽑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100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 이 100명을 무작위로 뽑는 겁니다. 무작위. 그래서 그냥 뭐 번호표로 뽑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방법이 이 칭화 표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내가 1학년에 100명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이제 학교 이제 대학생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야, 100명을 조사해야 되는데 100명 누구한테 하지? 그래, 제일 좋은 방법이죠. 뭐요? 내 수업 들은 애들한테 야, 수업 만족도 평가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좀 좋게 해줘. 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내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들 또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 표집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적인 방법으로 이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는 할당이라고 그래요. 할당. 그리고 무작위로 할 때는 칭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층별로 결과 분석이 비교가 가능하고 어떻게 이제 나타났는지 용이한 것이 이 칭화 표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칭화 표집에는요 비례 칭화와 비비례 칭화가 있어요. 자 지금 설명한 거 있죠, 요거 이게 비례 칭화예요. 그래서 10%라는 비례를 두고 칭화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봤더니 사회복지학과를 딱 갔더니 문제가 있네. 여자가 성비가 안 맞아요. 여자가 더 많은 거예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봤더니 뭐 1학년에 1000명의 사회복지학과를 보려고 했더니 여자가 800명이고 남자가 2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8대1의 비율이기 때문에 뭐 할까요? 이거를 무작위로 하다 보면은 무작위로 하는데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여자가 1000명 중 100명을 뽑는데 여자가 100명이 다 뽑힐 수가 있겠죠. 이러면 성별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자. 100명을 뽑아야 되니까 이 비비례 칭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기가 너무 작으면 요 남자가 안 뽑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을 조사하니까 야 남자 50명, 여자 50명 이렇게 해서 우리 뽑아. 대신 이 50명은 무작위로 뽑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 비비례 칭화다. 그래서 보통 비비례 칭화는 이 성별 비율가 극단적일 때 사용하게 되고요. 아니면 비례 표집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왜? 모집단이 너무 작으니까 남자가 너무 작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편향된 정보가 나오겠죠. 여성들에게만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비비례 칭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가 집약 또는 군집 표집이에요.
집약, 군집 표집. 자, 여러 개의 집단을 구분하여 하나의 집단을 선택하고, 자, 서울이 있어요. 서울을 뽑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1,000만 명이 있다고 할게요. 이제 뭐 1,000만 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1,000만 명이 있는데, 이 1,000만 명 중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명을 조사해야 돼요. 100만 명. 100만 명 너무 많네. 10만 명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10만 명을 조사하려고 막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서울을 조사를 해요. 서울 조사니까 서울에 있는 구들이 있겠죠. 구. 영등포구, 뭐 강남구, 서초구 많은 구가 있을 거예요. 구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그러면 뽑힌 구가 있겠죠. 그 구 안에는 또 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그 동을 하나 뽑습니다. 그래서 그 동을 뽑고 그 동에서 설문을 조사한 후에 내가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조사해봤더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 아니면 이런 정치적 성향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표해버린 거죠. 근데 이 군집이라든지 이 집약 표집의 단점이 한 군데에 쏠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집값이 너무 비싸요라고 얘기했더니 강남 사는 사람들이 강남이 뽑혔어요. 강남구, 뭐 서초구, 강남구 이게 뽑혀버립니다. 그럼 강남에 있는 남포동인가요? 남포동? 뭐 무슨 동 뭐 있겠죠. 뭐 그런 동에서 집값이 비싸냐? 아니 안 비싸대. 서울 집값 안 비싸요. 왜 그러면 자기네들이 제일 비싼 곳에 사니까 다른 곳은 상대적으로 안 비싸다고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뭐예요? 안 비싸대. 아, 서울 집값은 서울 시민들이 봤을 때 아직 안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편향되게 한쪽에 그런 정보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좀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집약 표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가 비확률 표집이에요. 뭐요? 뽑힐 확률이 없다요. 확률이 없어요. 뽑힐 확률이 없는 것이 이 비확률 표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비확률 표집도 4개입니다. 우리 확률 표집은 단층 계집이었죠. 근데 이게 좀 외우기가 쉬운데 비확률 표집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편유할룬 그냥 이 앞글자만 외우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확률 표집 4개를 아니까 아니면 비확률이네 라고 생각하면 되시죠. 뭐 이렇게 2개 다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 아니면 없으면 비확률이네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확률 표집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편의 표집이에요. 편의 표집. 편의, 임의, 우발적 표집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편의 표집, 임의 표집, 우발적 내 마음대로 뽑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즉 뭐냐? 너무 이거는 이 편의 표집이나 임의 표집, 우발적 표집을 언제 사용하냐면요. 정말 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편의 표집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그 모집단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이 편의 표집입니다. 즉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서 수업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만족 조사를 못했어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밑에 건물 내려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거 제발 이거 하나씩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 이거 뭐 수업도 안 들었는데 뭘 그냥 좋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설문을 할 수 있는 것이 편의 표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이 편의 표집이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거의 이 편의 표집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쉽게 그 급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고 모집 그 조사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그런 내용들이 아예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편의 표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가 유의 표집이에요. 판단 또는 의도적 표집이에요. 판단, 의도적 표집. 이 동의어는 다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의도예요, 의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즉, 뭐냐. 이 유의 표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맘대로 표집이에요. 자, 편의 표집은 내 수업을 안 들은 사람한테 해서 설문한 거죠.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은 유의 표집은 그래도 양심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내 수업을 들은 사람이야. 내 들은 사람에게 설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막 공무원 그 수업을 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면 제일 좋을까요? 누구한테 하면? 그렇죠. 합격한 사람한테 하는 게 제일 좋죠. 합격한 사람한테 부탁하면요. 좋은 소리 많이 써줍니다. 왜 자기 붙었거든. 붙었으니까 좋은 소리 많이 써줍니다. 1급 특강도 마찬가지예요. 1급에 합격한 사람들.
좋은 사람, 내가 그래서 대상자를 합격한 사람은 적고 가서 조사하는 방법이 유의표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대신 충분한 그런 정보가 있어야 돼요. 누가 붙었는지 누가 떨어진지 알아야 되겠죠. 떨어진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그렇게 못 가리키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그 조사자는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조사를 하는 방법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즉 어떤 걸 의도적이냐,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표집을 하는, 조사를 하는 방법이 유의표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당 표집이 있습니다. 이거 칭화 표집이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모집단의 속성을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그 모집단을 편의대로 할당시켜.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당을 한대요. 내 마음대로 대상자를 뽑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대상자를 뽑으면 할당, 무작위로 뽑으면 칭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할당 표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당 표집과 칭화 표집을 구분하는 거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작위냐 자기냐 또는 인위적 자기가 나오면 할당, 무작위는 칭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표집을 하면 이 할당 표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눈덩이 표집, 누적 표집이라고 얘기해요. 눈덩이 표집, 누적 표집. 왜 그러냐면 눈덩이가 처음에 주먹만 한데 굴리다 보니까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눈덩이, 그래서 누적 표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눈덩이 표집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 민감한 주제에도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 우리 이제 그 어떤 광고가 있어요. 치질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치질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왜요? 이거 이래도 저래도 창피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민감한 주제들, 뭐 장애가 있어요. 나는 장애가 있었는데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른 데 이렇게 오픈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조사하는데 A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때? 그거 힘들지 않아?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조사 끝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 그러면 그 A씨와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좀 알고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B하고 C를 알려줄게요.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C는 뭐 D랑 뭐 E랑 F를 알려주고 뭐 C는 D를 알려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눈덩이 표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방법들인데 가장 큰 장점은 방금 이야기 민감한 주제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이 눈덩이 표집이다. 자, 그리고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 있잖아요. 비확률 표집은 일반화가 불가능하죠. 일반화가 불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확률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네요. 자, 기억, 표집 틀이 없는 경우 사용한다. 그렇죠. 표집 틀이 없어도 돼요. 그냥 가서 하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임의 표집이었죠. 편의 표집이라고 돼 있고 내 마음대로 그냥 가서 틀이 없어도 그냥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개입되죠. 유의표집이 있었죠. 유의표집.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편견이 들어가는 거. 자, 쟤는 나에게 대해서 안 좋게 써줄 거야. 그럼 쟤한테 안 하는 거야. 쟤는 잘해줄 거야. 그럼 잘해주는 한테 쓰겠죠. 그래서 편견이 들어갈 수 있다. 질적 연구에 빈번히 활용되는 방법이다. 그렇죠. 왜? 비확률 표집은 이 질적 연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을 여러 번 계속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조사가 불가능해요. 근데 양적 조사는 많은 수를 한 번에 얻을 때는 확률 표집이 가능하지만 질적 연구처럼 민감한 주제를 질적 연구를 한대요. 그러면 어때? 눈덩이 표집처럼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해서 하는 방법도 비확률 표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자, 일반화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확률 표집이라고 그랬죠. 확률 표집만이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다음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이제 박스형으로 나오네요. 빈곤 노인을 위한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노인 사례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빈곤 노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할 수 있대요.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조사 대상으로 뽑았대요. 누가? 사례 관리 담당자가. 그러니까 제가 말해 예를 들어 노인 사례 관리 담당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딱 봤을 때 저 어르신이 그나마 자신의 욕구라든지 자기 생각을 어르신의 생각을 잘 말씀하셔. 문제나 욕구 잘 말씀하셔. 그러면 A라는 B라는 C라는 D 할아버지는 안 돼. 빼고 E 뭐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도적 표도. 뭐 유의 표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도적 표접이었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내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원에서 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뭐요? 저에게 잘 써줄 것 같은 합격한 사람들만 골라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죠. 담당자가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할 것 같은 어르신만 선정해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합격한 사람만 선정해서 내가 조사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의도적 표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사회 시설보호 아동이 경험한 학교 생활의 본질과 맥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직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할게요. 자, 시설 보호 아동의 경험한 학교 생활이에요. 그러면 시설 보호 아동이 많을까요? 일반 아동이 많을까요? 일반 아동이 더 많겠죠. 시설 보호 아동은 몇 안 돼요. 학교에 가봐야 몇 안 됩니다. 학교 정원에 없는 데도 있고요. 뭐 일반 학교에 없는 데도 있고 시설이 있는 근처에 있는 학교에만 시설 아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시설 보호 아동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비확률 표집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편입 표집, 임유할론 이제 편입 표집이었죠. 편입 표집 이것도 뭐였어요? 비확률 표집이죠. 극단적 사례, 극단적 사례라고 하면 뭐 없는 것들 뭐 찾아서 뭐 하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뭐 이것도 비확률 표집입니다. 자, 이론적 표집 말 그대로 뭐 자료를 못 찾고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책이라든지 이론적 방법들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조사를 하는 그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확률 표집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칭화 표집. 자, 칭화가 뭐예요? 확률 표집이죠. 확률 표집인데 칭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수에서 퍼센티지를 나눠서 무작위 할당으로 인해서 뽑는 것을 칭화 표집인데 일반적으로 이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소수의 아동을 조사를 하는데 칭화 표집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할당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기냐 무작위 차이니까 대신 그만큼의 조사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조사 대상자가 없다라는 거죠. 없으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확률 표집으로 조사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칭화 표집은 확률 표집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확률 표집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사례 표집, 그러니까 한 개의 사례를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종단 조사를 계속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처럼 이런 이론적, 뭐 극단적 사례, 편의 이런 것들은 모두 이 비확률 표집의 성격을 가진 조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칭화 표집 같은 경우에는 확률 표집이니까 이 질적 연구 이런 것들 질적 연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칭화 표집은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지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조사에 해당되는 표집 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년 사회복지 1급 시험 국가 합격자 명단에 수험 번호가 가장 앞쪽인 10명 중 무작위로 첫 번째 요소를 추출하였다. 첫 번째 요소를 추출했대요. 그 후에 첫 번째 요소로부터 매 10번째 요소를 추출하여 합격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자, 이거 뭐 이거 답 나왔죠. 이거 뭐 이 문제는 이거 딱 보면은 저는 요 첫 번째 요소 뭐 이런 단어 무작위로 해서 첫 번째 요소가 나오고 매 이런 단어들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거 찾을 이유가 없죠. 뭐예요? 정답은 1번이네요. 체계적 표집, 개통적 단층이죠. 단층 계집할 때 확률 표집에서 이 체계적 표집 매 K번째 처음에 무작위 표집으로 매 K번을 뽑고 그 매 K번에서 번호를 따서 하는 방법이 이 체계적 표집이네요. 그래서 이 매 10번째 요소들을 찾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뽑았더니 10명 중 무작위로 하나 뽑았다잖아요. 10명 중 1에서 10 뽑았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 3이었어요. 그러면 3이라고 하면 13, 23, 33, 43 매 10번째 요소니까 이 사람들의 특성들을 파악했다라는 방법이니까 체계적 표집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